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여수시 여서동 주택가에 있는 변압기가 파손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근 주택들이 7분간 정전됐고 한 원룸 건물에는 2시간가량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또 광무동과 봉강동 일부에도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 전 여수지사는 전기 사용량이 늘면서 과부하로 변압기가 파손됐다며 긴급 복구반을 투입해 자정쯤 복구 작업을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을 공동체를 살려 포스트 코로나의 교육을 보완하고 살리는 지역의 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제 순천에서 관련 사례를 공유하는 포럼이 열렸는데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조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천에 사는 플라나리아를 관찰하고 철새가 남긴 흔적을 따라가 봅니다. 플리포로 장난감을 만들고 확대경으로 꽃의 구조도 들여다봅니다. 순천 마을교육 활동가들이 순천의 대표 하천인 동천을 소개하기 위해 발로 뛰어 만든 교육과정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학교 밖 교육 운영 사례를 논의하는 포럼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건 동천의 생태 환경을 교육에 접목하기 위한 마을교육 활동가들의 노력이었습니다. 학교에서 하지 못한 배움을 마을에서 가능하는 다양한 학습 생태계가 요구됩니다. 마을 교육력이 회복되어야 지속 가능한 지역교육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매달 한 차례씩 모여 교육의 방향을 협의하는 정담회도 전국에서 본받을 만한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긍정적인 반응뿐 아니라 비판적인 제안도 나왔습니다. 학부모들은 교육의 지속성을 위한 제언을 전문성이 있는 인재를 키워드실 수 있도록 진행 기간을 좀 오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교사는 현장의 요구에 적극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전했습니다. 저희들이 말하지 않아도 비도 오셔서 뭘 도와줄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손을 뻗쳐야지 훨씬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포럼에 참석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감동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교육지원청과 주민들, 학교가 실제로 이 협업의 사례들은 정말 감동 깊게 여러 가지 협력 사례나 정책 제언과 같은 이야기들 앞으로의 교육 정책에도 잘 수렴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유 장관은 나아가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전국화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이 후보 등록을 마치고 광주를 찾았습니다. 당 대표가 되더라도 임기 7개월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 의원은 짧다면 짧은 기간 불꽃처럼 일하겠다며 흔들림 없는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민주당 대표에 도전하는 이낙연 의원이 후보 등록 이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유력 대권 주자라는 점에서 이 의원과 함께 지지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의원은 방명록에 5월 정신을 되새겨 국난 극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썼고 새로 조성된 이 묘역을 둘러보며 5.18 관련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묘역이라 하는데 불 구덩입니다. 어떤 대안이 없을까요? 예, 아까 문 회장님한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번 기회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당대표에 당선되더라도 내년 3월까지밖에 못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을 받기도 전에 짧은 기간 불꽃처럼 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중, 4중으로 겹쳐 있고 또 그런 위기를 거대 여당을 이끌어가면서 대처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제가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기 때문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를 통해 추진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달라질 것이라고 밝히고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시킬 경우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 뉴딜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은 박주민 의원이 뛰어들면서 3파전으로 확대됐고 김부겸 의원은 이번 주 목요일에 다시 광주를 방문해서 민주당 텃밭인 호남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여수 수산물 특화 시장에 7년 전 정부 보조금 4억여 원이 잘못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신청 서류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벌어진 일인데 감사를 벌였던 전라남도는 경징계만 내렸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2013년 여수 수산물 특화시장은 당시 중소기업청의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돼 4억 3천만 원의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조금은 잘못된 절차를 통해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특화시장은 상인회의 이름으로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해당 상인회는 신청 조건과 맞지 않았는데도 그대로 신청 절차가 진행된 겁니다. 당시 담당 공무원은 MBC와의 통화와 경찰 조사 등에서 상인회의 존재 여부 등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이 같은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감사에 착수한 전라남도는 그러나 해당 공무원에게 훈계 수준의 경징계만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건과 맞지 않는 상인회를 통해 보조금 신청이 완료된 건 맞지만 특화시장이 상인회가 아닌 시장 관리자 자격으로 신청했다면 합법적으로 보조금 지급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신청 당시에는 상인회가 등록 취소돼서 상인회로는 안 되는데 그 시장은 법인 상태도 됐고 또 시장 관리자 자격도 있거든요. 사실상 수억 원의 혈세가 확인 절차도 없이 엉뚱한 상인회를 통해 집행된 상황. 그럼에도 징계 절차는 담당 공무원을 훈계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논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고흥을 비롯한 전남 남해안 지역이 아열대 과수 재배의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커피와 올리브 등 현재 시험 재배 작목만도 10여 종에 이르고 있는데요. 대표 아열대 과수인 애플망고는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고흥군 금산면 2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한 비닐하우스.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인 대표적인 아열대 과수 애플망고가 붉은 빛깔로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고흥 애플망고 예상 생산량은 3톤가량 됩니다. 특히 상품성을 좌우하는 당도도 15에서 16브릭스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농가들은 올해 애플망고 생산을 통해 2억여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흥에서 제가 첫 수확을 한 만큼 기분도 좋고 올해 가격 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가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키로당 한 상품이 한 4만 원 정도 가니까 그 정도 가격이면 괜찮은 수익 같고. 고흥 지역에서는 현재 애플망고뿐만 아니라 커피, 올리브, 패션 프루트 등 10여 종에 이르는 아열대 작목들이 시험 재배되고 있습니다. 고흥이 기후 변화로 아열대 작목 재배의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겨울철에 영하로 거의 내려가는 일이 없고 또 재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일조량이 연간 2,370시간으로 굉장히 좋은 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도 높고 고품질의 과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후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열대 작목의 재배 농가 확대를 위한 초기 투자 비용과 판매망의 구축은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고흥의 아열대 작목들이 경쟁력 있는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전남과 경남 지역 9개 지자체가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섭니다.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는 어제 여수시청에서 정기회를 갖고 별도의 일정을 잡아 중앙부처를 방문해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와 여수-남해 간 해저터널 건설 등 5개 공동협력사업의 국가계획 반영과 신속한 추진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최근 고흥에서 발생한 병원 화재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을 돕기 위해 성금 3천만 원을 기탁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갯벌과 주변 지역 관리 보건 법률, 이른바 갯벌법을 전남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 김동주 선임연구위원 등은 올해 1월 시행된 갯벌법은 단순한 보호와 보전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제정됐다며 청정갯벌 명칭을 반영한 청정수산물 표시를 선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의 갯벌 면적은 153제곱킬로미터로 국내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축제 취소가 가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강진구는 오는 10월 열릴 예정이었던 강진 청자축제와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를 모두 취소하기로 결정했고
매년 10월 개최되는 나주 마한문화제도 취소했습니다. 전남에서는 현재까지 56개 축제가 취소되고 6개 축제가 연기되는 등 올 1월 고흥군의 굴댕이 축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축제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브랜드 활용을 본격화합니다. 순천시는 지난 5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브랜드 활용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 데 이어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에 관련 브랜드를 사용함으로써 친환경 청정 이미지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모범 음식점 지정업소와 최우수 숙박업소 등의 순천 생물권 보전지역 인증 등을 통해 브랜드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지역 농가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특산물 실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 6일까지 호남지방통계청과 함께 매실과 단감 농가들의 생산과 유통 실태를 파악해 농업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대상 농가는 모두 1,100여 곳이며 조사 결과는 오는 12월쯤 홈페이지에 공표됩니다. 순천시가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공공하수도 중계 펌프장 일제 점검을 추진합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보시겠습니다.